자, 오늘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2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의 원인,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데이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송찬욱 기자. 네, 우선 조선일보 여론조사인데요. 문재인 후보 1등 달리고 있고 36.3%에서 이번 주 37.5%로 다소 올랐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게 2주 전에 37.5%였던 게 지난주에 31%, 이번 주는 26.4%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두 1,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11.1%포인트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격차가 지금 벌어졌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7.6%, 심상정 후보는 3.3%,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2.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조사는 어제 있었던 3차 TV 토론회는 반영이 안 된 데이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뭐 꼭 3차 TV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TV 토론회를 보면서도 안철수 후보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지탱하던 한 축이 보수층인데요. 네. 보수층이 왜 결집을 했냐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응집이 돼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조금씩 보이면서 보수층이 조금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표가 우리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TK 실제 정서가 좀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말 들어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지지율이 어디로 갔을까?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응답자 추이 중에요. 지지 후보 없음, 모름이라고 답한 사람이 4월 첫째 주보다 셋째 주로 가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난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동층 또는 부동층이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게서 빠져나온 지지층이 만약에 홍준표 후보에게로 갔다라면 홍준표 후보가 10%를 넘으면서 이 지지율 상승세를 탔을 텐데 그걸 이제 딱 가로막은 것이 이게 본인의 이 과거 막말과 이 자서전에 나타났던 일부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망한 유권자층이 이 안철수 후보에서 빠져나와서 무당층으로 좀 남아있다. 네. 그래서 이 무당층이 과연 마지막에 이 어떤 특정 후보에게 표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당 투표 거부로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여론조사에 과연 보수층 그리고 고령층도 적극적으로 과연 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결과도 나왔죠? 네. 2012년도 대선 득표를 일단 보면은요, 문재인 후보가 좀 졌습니다. 48%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최근에 조사했는데, 그 당시에 누구한테 투표했느냐, 이것을 물어봤더니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적은 34% 정도였고, 네. 문재인 후보가 39%였습니다. 네.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일단, 지금 무당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샤이 보수층이 매우 많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예전에 누구한테 지지했는지조차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조사 기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 득표율은 저렇게 나왔지만 지금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가 아닌 유선전화, 이것을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으로 또 데이터를 조율도 하고 조정을 해서 결과를 낸다고는 하는데 진짜 정확한 거는 선거 당일날 도장 들고 투표소까지 얼마나 가느냐,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자, 이 대선이 정말 15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지지율 추세를 뒤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몇 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승민 후보가 사퇴한 후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 아까 구자홍 차장은 사퇴 절대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누구와 이런 단일화의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십니까? 송찬욱 기자도? 네, 저도 아까 말씀처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고 단일화를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사퇴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가능성이 낮은 걸로 저도 생각을 하겠고요. 그럼 두 번째, 후보들이 아무리 잘해도 외부적인 요인, 즉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가 한반도의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진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건 가능성은 남아있죠. 네. 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 도발을 하게 되면 이 미중 간의 그 대북 제재가 단순히 말로 구두로 거치는 제재가 아니라 실제 이 액션이 있는 제재로 가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3번 정도 더 남은 TV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과연 후보들이 얼마만큼 말실수를 덜 하고 유권자들에게 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얼마만큼 쏟아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